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학원 정수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그리고 일주일에 걸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대체 무엇이고 또 그 자리에 어떠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주 3일차부터 앞으로 2주 2일차까지는 각각의 주요 단어 형태, 품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하게 될 게 바로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명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럼 명사는 우리가 이렇게 a table, a chair, 뭐 정수진, 그리고 hackers라는 식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으면 모두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모든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명사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 할 때 명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우리가 the location 하면서 location이라는 명사를 지금 문장의 맨 앞에 썼어요. 얘는 장소라는 뜻인데 문장의 맨 앞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항상 주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를 넣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the location, 그 장소는 is, 이다, ideal 하면 형용사로 이상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상적이래요. for the office 하면 그 사무실 장소에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두 번째는 지금 이 discussion, 얘가 명사인데 논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은 어디 들어갔냐? 우리 앞에를 보니까 우리는 had, 가졌다 라고 주어랑 동사는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가졌는지 우리가 아직 동사의 대상을 채워주지 않았죠? 이 디스커션이 바로 그 동사의 대상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을이라고 해석하면 뭐다? 목적어다.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해보면 논의를 가졌다. 즉 논의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에 대해서? about the news 하면 그 뉴스에 대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명사를 어디 넣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Mr. Manning, Mr. Manning은 사람 이름이네요. 사람 이름 명사니까 주어겠죠? 그리고 is, 이다, 비동사도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 1일차 그리고 일주 2일차에서 계속 반복했었던 게 뭐냐면 비동사 뒤는 보어 자리다. 이거 계속했었죠? 비동사 뒤는 보어, 일반 동사 뒤는 목적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도 그냥 보어 자리라고 바로 알 수 있었어야 돼요. journalist는 명사로 기자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Mr. Manning은 기자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보어 자리까지 우리가 복습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서 나는 이 자리가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 파악하기 전에 여기에 명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역시 일주 1일차랑 일주 2일차를 거치면서 물론 이렇게 각각의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명사를 넣어줘도 되지만 좀 더 쉬운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도 주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힌트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더 아니면 우리가 이 더나 같은 애들을 관사라고 했었고 영어에서 관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보셨으면 더, 이런 거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하구나 바로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더나 같이 관사 말고 또 뒤에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아이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걔네들을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런 애들.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까요? Mr. Cooper. Mr. Cooper는 is, 이다, the host래요. 여러분 host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로도 쇼호스트란 말 많이 쓰잖아요. 진행자라는 뜻도 있고 주최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Mr. Cooper는 호스트래요. 진행자다. 뭐의? of today's event 하면 오늘 이벤트의, 오늘 행사의 주최자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붙였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사 뒤에 명사를 반드시 또 써줘야 되고, 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She accepted 하면 그녀는 승인했다. 뭐를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죠? advice, 조언을.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조언이냐 하면 나의라고 my advice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의, 그의, 그녀의, 누구의 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소유격 뒤에도 반드시 우리가 명사를 써줘야 하는 것이 규칙이에요. 여기 소유격을 내가 my를 썼으니까 당연히 조언이든 다른 단어이든 일단 명사 형태는 여기다 넣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Our firm, 우리 회사는 underwent. 여러분 얘는 원래 원형은 undergo 라는 단어로 무엇을 겪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거형이에요. underwent는. 그래서 겪었다. 뭐를? remarkable 하면 형용사로 뛰어난 혹은 굉장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냐면 뛰어난, 굉장한 변화들을 겪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형용사 뒤에도 우리가 명사를 써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관사랑 소유격은 뒤에 언제나 항상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영어 공부하실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외 없이 무조건 이런 표현이거든요. 얘네들이 바로 그런 애들이에요. 무조건 내가 문장에 관사를 썼다 혹은 소유격을 썼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명사를 넣어줘야 돼요. 명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용사는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식의 문장도 만든 적이 있어요. 지난 1주 2일차 때 나는 이다, 예쁘다 하면서 보어 자리에 제가 지금 예쁜이라는 형용사를 넣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이대로 문장이 완성이 됐고 뒤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 명사가 없어요. 뒤에 명사가 없지만 문장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형용사는 이 관사랑 소유격과는 다르게 항상 무조건 반드시 뒤에 명사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형용사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무언가 더 필요해 라고 빈칸이 나온다면 거기는 이제 명사를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가 이대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보러 갔을 때 형용사 뒤에 빈칸이 또 이렇게 채워진다면 그 빈칸은 명사 자리다. 되었어요. 여러분 관사랑 소유격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문장에서 사용을 하면 반드시 무조건 뒤에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렇게 뒤에 명사가 제대로 다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 명사가 없으면 내가 채워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항상 100%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빈칸이 나올 경우에는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사, 소유격, 그리고 형용사 뒤에 빈칸을 봤을 때는 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명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빈칸일 때 쉽게 이걸 보고서 소유격이다, 명사 필요하다 라는 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고 뭐가 도대체 명사인지도 정확하게 찾아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많이 외우다 보시면 나중에는 그 흔히 말하는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단어를 보고도 내가 몰랐던 단어라도 이 단어가 동사일지 형용사일지 감이 와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열심히 외워주셔야 하기도 하고 또 주로 이제 자주 쓰이는 명사의 어미를 좀 눈에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어가 이런 식으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명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기에서 명사가 필요할 때 얘네들로 끝나는 단어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shun, needs, t, want, are, uns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시 단어도 한 번씩 같이 볼게요. 우리가 produ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는 생산이라는 뜻이고 willingness 얘는 의향 혹은 의지라고 해석을 해요. 밑에 볼까요? security 이렇게 security는 안전 혹은 보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밑에 agreement 얘는 동의라는 뜻이고 밑에 볼까요? employer 우리가 보통 얼로 끝나는 건 사실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 뭐 teacher, doctor 이런 것들 전부 r로 끝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에요. employer 하면 고용주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볼까요? difference 역시 on스로 끝나는 얘도 명사로 우리가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사 의미를 배우고 나면 한 가지 이제 유혹이 뭐냐? 단어를 외우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 명사 의미 대충 다 아니까 이거 그냥 단어 안 외우고 나중에 내가 이거 끝에 있는 것들만 보고 형태만 보고 답 골라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mention과 같은 단어 동사로 훨씬 많이 쓰거든요. 션으로 끝나지만 언급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미만 알아서는 얘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고 여러분들이 모를 때 시험장에 막상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을 때 찍어야 될 때 확률적으로 높은 답을 찍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는 당연히 단어 열심히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명사일 확률이 높다.